자, 그러면 저번 시간 이어서 마스터캠에서 가공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작업했던 부분이 페이스 커터 그리고 윤곽 가공 작업까지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 선택 또는 여기 있는 가공 경로 그룹 선택하면 그룹 안에 있는 것은 전체 선택이 돼요. 그리고 모의 가공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아이소메트릭 등각 보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구별로 색상 다르게 해서 컬러 루프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레이 버튼으로 해서 페이스 커터 그 다음 외곽 엔드밀 가공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요게 이 부분을 작업을 해야 돼요. 자, 요게 가공하는 방법. 자, 그러면 먼저 요게 도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요게 안쪽을 넓히는 부분을 가공을 한다 하면 포켓 가공으로 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윤곽 가공을 이용을 할 수도 있어요. 윤곽 가공.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속 가공의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참고로 고속 가공은 해서 어느 정도 진도 나간 다음에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서 먼저 윤곽 가공으로 해서 먼저 가공해 보고요. 그 다음에 포켓 가공으로도 작업을 해 볼게요. 그래서 한쪽면 이렇게 열려져 있는 포켓, 열린 윤곽으로 해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그래서 닫힌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닫힌 형태로 포켓을 작업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도형은 편집을 좀 해야 되고요. 자, 항상용 공구가 18 엔드밀입니다. 그래서 먼저 윤곽 가공부터 작업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왼쪽에서 작업 공정에서 윤곽 가공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롭게 도형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돼요. 안쪽을 파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선택해서 체인은 이렇게 진행 방향의 공구가 왼쪽. 그래서 이렇게 쭉 따라가면 돼요. 자, 제가 창 닫고 나갈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아까 메시지가 창 닫고 나갔는데요. 메시지가 공정을 해서 보존을 할 건지 그 다음에 공정을 보존을 안 할 건지 나왔는데 제가 답을 그냥 예라고 눌렀어요. 그러면 3번 공정이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긴 합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아니오로 하면 그게 없어질 겁니다. 자, 3번은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 공정은 삭제할 경우에는 그래서 되돌리기 언두를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삭제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할게요. 새롭게 신규 작업을 하도 되고요. 또는 기존에 만들어 있는 이 윤곽 공정을 그대로 복사해서 컨트롤 C 단축키를 이용해도 되고요.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복사. 붙여넣기는 컨트롤 V 또는 오른쪽 버튼 누르고 붙이기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는 바깥에 테두리 윤곽 가공하는 건데 요것도 복사했으니까 같은 게 또 있어요. 자, 그러면 3번 공정을 조건을 바꿀 거예요. 먼저 도형부터 3번 공정의 도형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체인 관리자 창이 나타나고 기존에 선택한 체인이 있어요.
요걸 없애고 새롭게 이렇게 잡겠습니다. 자, 그러면 체인 관리자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팝업 창이 나타나고요. 거기서 전체 다시 체인, 기존의 체인을 없애고 새롭게 작업을 하겠다. 그 다음에 전체 체인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게끔 가운데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확인을 할게요. 자, 화살표가 자세히 보면 긴 게 가공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화살표 작은 게 체인 방향이에요. 자, 요거를 제가 다시 또 잡아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기존에 없애고 새롭게 잡는 거 전체 다시 체인. 자, 요번에는 제가 여기에서 오른쪽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클릭한 가까운 끝점이 출발점이 돼요. 요번 체인 방향이 반대로 돼 있어요. 그냥 확인을 해보면, 자, 이러면 절삭 방향이 이렇게 돌아서 가고요. 그리고 보정 방향은 작은 거. 자, 안쪽을 가공하는 게 아니고요. 이걸 기준에서 바깥쪽, 이 선택한 체인의 바깥쪽을 가공을 해버려요. 그래서 선택할 때 체인이 에서 윤곽 가공, 특히 체인 어디 선택하고 방향을 어떻게 잡냐가 해서 중요합니다. 자, 지금처럼 잘못 잡았을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그래서 역방향 체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역방향 체인으로 해서 다시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역방향 체인으로 바꿨지만은 공구 보정 방향은 바뀌지 않네요. 요거는 공장에 들어가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고요. 자, 3번의 가공 조건에 들어가서, 자, 먼저 카테고리에서 절삭 조건에 보면 공구의 보정이 우측으로 돼 있어요. 다시 얘를 좌측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하고 제가 요거를 재생성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체인 방향이 바뀌었을 겁니다. 다시 3번의 도형에 들어가서 요게 확인하면 이렇게. 자, 요거 공구 보정 방향은 조건에 들어가서 해서 왼쪽, 오른쪽, 좌측, 우측으로 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자, 도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도면 파일을 보고 나서, 자, 안쪽을 여기를 가공을 해야 되는데, 자, 폭이 82mm입니다. 가운데서 돌아서 나오면 폭은 41mm가 되고, 그 다음에 깊이는, 자, 여기서 깊이는 얼마큼이냐면, 전체 T가 8T고요. 깊이는 4mm입니다. 자, 그러면 자, 다시 3번 공정에서 조건에 들어간 다음에 가공 깊이 연결 조건이 있어요. 자, 이게 깊이를 4로 바꿔주고요. 마이너스 4. 자, 그런 다음에 절삭 조건에 가서, 자, 황삭 작업이니까 바닥 가공 여유도 0.2로 해놓겠습니다. 자, 0.2로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재생성을 하고요. 문제 있는 공정 찾아서 재생성. 자, 그런 다음에 경로 확인을 해볼게요. 3번에 여기 있는 아이콘 또는 가공 경로 요걸 선택해도 돼요. 자, 여기 보면 공구 표시 G00 요거 공구 표시 ON, 홀더 표시는 OFF, 얘도 ON, 얘도 OFF, 요거 검정 ON, 그리고 플레이 버튼 눌러서 확인하면 공구가 지나가는 폭을 볼게요.
창 확대하고 그 다음에 나갔습니다. 자, 절삭폭이 가운데서부터 여기가 41mm입니다. 공구는 10파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툴패스로 옵셋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조건에 들어간 다음에 3번 공정의 조건. 자, 절삭 조건에 플러스 버튼으로 되어 있으면 클릭해서 펼쳐 놓으시면 되고, 접기는 다시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측면 가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측면 가공을 마우스로 체크를 해 주시고요. 가공 간격과 횟수 정하면 돼요. 자, 가공 간격은 얼마로 하냐면 공구 직경이에서 10파입니다. 깊이는 공구 반경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깊이 H라고 했을 때 2분의 1D보다 작아요. 그러면 공구 절삭폭은 50% 이상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60%로 하겠다. 가공 간격 70% 하겠다. 80% 하겠다. 90% 하겠다. 참고로 100%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공구 직경보다 가공 간격은 작아야 돼요. 직경보다 크면 미절삭이 생겨요. 한번 해볼까요? 자, 공구 직경보다 크게 가공 간격 15mm를 하고 횟수는 2번을 해볼게요.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재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경로 확인에 들어가서 플레이 버튼. 속도는 조금 빠르게. 자, 여기서부터 15mm 옵셋되니까 가운데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작아야 돼요. 공구 직경 100%보다 작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100%를 쓰면 안 되는데 한번 써볼까요? 그래서 요게 가공 간격은 공구 직경보다 무조건 작아야 됩니다. 근데 100%는 10mm가 되겠죠. 10파이의 100% 10mm. 그 다음에 재생성. 자, 그리고 경로 확인 들어가서 다시 플레이 버튼에서 작업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가공 간격은 10mm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론적으로 여기 가운데도 공차 때문에 바닥에 매끄럽지 않고요. 남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남게 되네요. 자, 여기 코너 둥글기가 없으니까 각직에서 되니까 여기도 남아요. 그래서 가공 간격은 줄여주면 돼요. 공구 직경보다. 그래서 70%로 줄게요. 그러면 10파이의 70%니까 7mm 되겠네요. 자, 그리고 확인한 다음에 재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 확인. 이거. 경로 확인. 다 선택이 됐네. 3번만 선택해서 경로 확인. 횟수가 2번이니까 끝에서부터 바깥에서부터 들어옵니다. 1번, 2번. 자, 근데 여기도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횟수를 몇 번을 해야 되냐 봅시다. 가공 간격을 7mm로 했을 때 횟수는 몇 번으로 해야 되냐. 전체가 폭이 여기서 41mm였어요. 41 나누기 가공 간격 7로 나누면 엔터 하니까 횟수는 5건.
근데 여기는 소수점이 안 나와요. 57이 35인데 41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소수점이 나오는데 횟수에는 소수점이 없어요. 그래서 5번 하고, 자, 그런 다음에 경로 확인을 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좀 남습니다. 계산기 보면 다시 41 나누기 가공간격 7로 하니까 그래서 5.8이에요. 5.8. 그래서 횟수는 소수점이 안 나니까 그냥 5로 나왔어요. 그래서 5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부족한 만큼 남게 됐습니다. 그러면 횟수를 하나 추가를 하면 돼요. 그래서 횟수를 6번. 자, 6번 하면 요만큼 또 옵셋이 되고, 그러면 여기 안쪽으로 이렇게 조금하게 만들어지긴 합니다. 근데 가공 간격은, 자, 6번 가고요. 재생성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경로 확인. 가운데 센터 있는 데서 쭉 돌면서 나가고, 그래서 가운데 중심에서부터 그래서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전체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모의 가공.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등각 보기. 그리고 플레이. 페이스 커터로 작업하고. 안 눌러졌나? 뭐지? 플레이 버튼이 안 눌러져. 갑자기 단축키 R. 녹화를 동시에 해서 그런가 보네요. 약간 메모리가 왜 이렇게 부족하지? 메모리 딸리면 안 되는데. 저게 요거 단축키가 R이어서 플레이 버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R.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서 가운데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넓히면서 윤곽의 측면을 이용해서 가공해 봤습니다. 그래서 3번 공정은 그래서 윤곽의 측면을 이용을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1번 페이스 커팅, 2번 윤곽, 3번도 윤곽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화면 표시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공구 평면 요거 체크 해제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WCS 평면. 그래서 WCS도 체크 해제할게요. 2개.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에 2번 윤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조건에 들어가서 공구를 선택을 한 다음에 주성문의 바깥쪽 외곽을 가공하는 거예요. 아웃라인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바깥쪽 라인. 그리고 항상 ROU 랍핑.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OL로 표현할게요. 대문자로 해야 되겠다. 바깥쪽 라인 항상 ROU. 그 다음에 3번은 여기 안쪽입니다. 안쪽. 그래서 in L이라고 할게. 라인. 그리고 항상 랍핑의 ROU. 윤곽의 측면 가공 방법을 이용을 해도 되고요. 또는 다른 방법도 있다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포켓의 열린 윤곽 가공 방법도 있습니다. 자, 요거 3번은, 자, 1번은 지금 마침 페이스 커튼 툴 패스가 안 보입니다. 2번 선택해서 툴 패스가 여기 바깥쪽에 있는 게 2번 공정의 툴 패스고요. 2번 선택해서 Alt T, 그러면 툴 패스가 숨겨졌고요. 일단 3번, 요것도 툴 패스 Alt T, 또는 Alt T 하면 다시 숨겼는 거 다시 볼 수가 있고요. 또는 단축키 대신에 아이콘, 여기 물결 모양 아이콘 눌러도 툴 패스 숨기고 켜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게를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윤곽이 아닌 다른 방법을 이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아직 포켓 가공은 진도는 안 나갔는데 먼저 선행으로 포켓 가공이라고 있습니다. 아, 죄송해요. 여기 있는 포켓 말고 위쪽에 있는 포켓 가공. 자, 여기 있는 포켓 가공을 선택을 하고, 자, 도형은 요걸 선택을 하는데 체인 방향은 거꾸로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윤곽은 체인 방향, 시계, 반시계 요거 중요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바깥쪽, 안쪽 가공이 되는데요. 근데 포켓 가공은 그냥 어디든 상관없이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잡혀 있다 하더라도 바깥쪽 가공이 하는 게 아니고요. 안쪽을 가공해요. 포켓 자체가. 그래서 얘가 체인 방향이 잘못되어 있어도 가공 방향을 선택하는 옵션이 안쪽에 있어요. 그리고 확인. 자, 먼저 포켓은 기본적으로 닫혀 있는 상태야 되는데요. 체인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한쪽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포켓 가공인데 가공의 세부 조건을 결정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포켓 가공에, 그래서 조건 설정에 가면 표준이 닫힌 형태가 되고, 클릭해서 제일 아래쪽에 보면 열린 포켓이라고 있어요. 열린 포켓으로 선택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공구는 2번 공구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절삭 조건 4000에 그 다음에 이송 1500으로 갈게요. Z축은 600, 급속 이송 복귀 체크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절삭 조건에 들어가서 가공 여유, 척벽의 여유 0.2, 그 다음에 바닥 여유 0.2, 그래서 0.2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면 닫힌 체인 표준 포켓 사용은 해제하고요. 열린 포켓 방법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 중에서 위에 있는 열린 포켓의 작업 방법은 요걸 방법을 체크를 해서 열린 부위 중간 위치, 여기가 중간 있죠. 중간에서부터 진입을 해서 중심 안쪽을 먼저 파고 그 다음 외측 방향으로 가면서 이렇게 넓히면서 파겠다는 얘기네요. 가운데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가공을 하겠다. 자, 그 다음에 황삭은 여기 있는 선택은 비활성화가 됩니다. 뭐냐면 여기 있는 가공 방법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황삭에 가면 여기 있는 거는 비활성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공 간격 아까 70%로 줬어요. 그래서 70 입력하고 엔터하면 공구 직경의 70%니까 가공 간격 7mm 이렇게 결정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진입 동작은 바깥에서 작업을 하는 거니까 자동 부여. 그래서 바깥의 중심에서 지공일로 내려가는 형태가 돼요. 그 다음에 정삭 실행은 사용 안함 해제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연결 조건에 들어가서 안전 높이 절대값 50 처음과 마지막에 적용, 이속 높이 절대값 10, 진입 높이 절대값 5, 재료 상단 앞에 페이스 커터로 날렸습니다. 절대값 제로, 가공 깊이 절대값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를 해도 이렇게 황삭에서 0.2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실제는 3.8까지 내려가요. 그 다음에 절삭류 첫 번째 거를 ON으로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자, 툴패스가 만들어졌어요. 자, 경로 확인을 해 볼게요. 4번 공정에 경로 확인. 기다려 보세요. 자, 그리고 연속 실행 플레이 버튼 R. 되감기가 단축키가 없구나. 플레이만 단축키 R이 있네. 그래서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쭉 넓히면서 이렇게 포켓 가공을 했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등각으로 하고요. 자, 얘도 모의 가공 플레이 버튼, 이게 왜 안 될까? 단축키 R. 그래서 가운데서부터 넓히고 여기 왜 클릭이 안 될까? 단축키 R은 먹네. 뭐야 이거. 자, 윤곽의 측면이랑 툴패스는 비슷합니다. 완전히 똑같은 거는 아니에요. 자, 어떤 게 차이가 있냐면 여기서 툴패스 사이 연결은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평면으로 놔두겠습니다. 자, 툴패스 사이 연결은 G01로 가요. 이렇게는. 여기 이게 다 하늘색이죠. 그러면 G01이에요. 입체. 사이클 타임을 볼게요. 자, 플레이 버튼 누르고, 자, 요게 사이는 G01로 옆으로 쭉 갑니다. 자, 전체 시간을 정보를 보니까 토탈 절삭 이송 40초, 그 다음에 급속 이송 반올림해서 한 1초 정도, 토탈 41초, 41.36초. 자, 그러면 3번 윤곽의 측면 가공은 경로 확인에 가서 플레이 버튼. 근데 얘는 점프래요. 위쪽으로 Z축으로. 안전 높이에서 점프가 이루어지네요. 자, 안전 높이. 자, 그래서 얘는 안전 높이로 점프하면서 내려오게끔 급속 이송이 여기 보면 3초. 절삭 이송이 G01로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아까보다는 1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오래 걸리네요. 점프를 낮춘다 하더라도 급속 시간이면 짧아져요. 자, 그러면 윤곽의 조건에 들어가서 연결 조건에 보면, 자, 분명히 이송 높이가 여기 해제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윤곽은 바깥쪽을 한 바퀴만 도는 게 있기 때문에 이송 높이가 없으니까 안전 높이 처음과 마지막에 체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설정이 안 돼 있어서 점프를 안전 높이에서 합니다. 근데 얘를 체크를 하고 점프를 재료 상단에서부터 10mm 높은데 절대값 10으로 점프를 바꿔주고, 자, 그리고 나서 재생성을 하면 경로 확인에 가서 연속 실행 플레이 버튼을 하면 점프 높이는 낮아져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정보를 보니까 이제 급속 이송 시간이 이렇게 줄였습니다. 급속 이송 시간을 이렇게 줄였어요. 자, 그런데 다시 얘를 평면에서 바라보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평면. 자, 3번 툴패스는 숨겨놓을게요. 4번 포켓 툴패스는 숨기고 3번 툴패스를 다시 보이게끔. 근데 얘는 아까보다 자세히 보면 4번 포켓은 툴패스를 표시를 하면 약간 여기는 조금 멀리 있고요. 근데 요거는 거리가 짧아요. 그러니까 사이클 타임이 짧습니다. 이건 짧아요. 자, 진입포켓 길이가 포켓에 비해서 윤곽은 좀 길어서 그래요. 왜냐면 여기에는 100% 좀 넘게 했거든요. 못따기가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는 100% 넘게 안 해도 돼요. 자, 4번은 툴패스 숨기고, 그 다음에 3번에 조건에 들어가서 진입복귀 100%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로만 해도 그러면 2mm가 줄어드는 거고요. 복귀도 그 다음에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재생성. 자, 그러면 4번이랑
비교를 하면 이건 좀 근처까지 갑니다. 딱 붙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면 툴패스를 다시 보여주면 여기 있고요. 근데 얘도 경로 확인에 들어가면 얘는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근데 붙어 있어도 바깥에 여기에 외곽에 2.5 가공이 돼 있어요. 앞에서 공격에서 여기 1번, 2번 공정에서 붙어 있어도 실제는 그래서 척벽에 찍고 내려가진 않아요. 그러면 여기를 조금 더 한 2mm 정도 더 줄여도 되겠죠. 그러면 3번 공정도 2mm 정도 줄여서 8mm로 그 다음에 다시 재생성. 그러면 얼추 비슷해집니다. 위치가. 그래서 다시 경로 확인 가서 얼추 비슷. 약간 차이인데 이 정도는 그냥 큰 차이가 안 돼서. 자,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 입체.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속 실행 경로 확인 플레이 버튼을 할게요. 자, 진입 복귀를 줄였습니다. 비슷하게 맞춰놨습니다. 점프는 Z10에서 점프를 해요. 자, 정보를 보니까 자, 얘는 전체가 56초. 그 다음에 여기에는 경로 확인 가서 토탈 보니까 41초. 반올림에서 42초. 그래도 얘가 옆으로 이동하는 게 더 짧아요. 이유는 뭐냐 하면 자, 얘가 G01로 내려가는 요 거리가 길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신 여기서 G01로 내려가는 피더는 600. 여기서 자세히 보세요. 조건에 보면 자, 절삭 조건은 4000에 1500 똑같습니다. Z축으로 내려가는 600입니다. 근데 얘는 옆으로 가는 게 포켓은 옆으로 가는 게 있는데요. 600은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다 옆으로 갈 때 XY 이송 1500으로 가요. 근데 얘는 점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내려가는 게 천천히 내려갑니다. 600으로. 그게 지금 한 개 빼고 나머지가 이렇게 여러 개 있어요. 5개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쭉 1500으로 가는 것보다 천천히 600으로 내려가는 게 얘가 더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사이클 타임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점프 안 하게끔 할 수 없냐? 윤곽도 있어요. 조건에 들어가서 측면 가공. 그래서 공구가 점프 안 하고 바로 이어서 가는 게 여기 보면 공구 유지라는 것을 체크를 하면 점프 없이 윤곽에 바로 가게끔 할 수가 있어요.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재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번 경로 확인을 하면 플레이 연속 실행. 바로 점프 없이 공구 유지해서 옆으로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포켓에 열린 윤곽이나 그 다음에 윤곽의 측면에 이렇게 같게 조건을 맞췄습니다. 정보로 보니까 얘는 시간이 더 기네. 여기 횟수 차이가 나나? 왜 더 늘었지? 1분 넘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6개인데 포켓 경로 확인 연속 실행
자, 얘도 보면 1개, 2개, 3개, 4개, 5, 6개. 6개 비슷한데. 사이클 타임은 하나, 2개, 3개, 4개, 5, 6. 비슷한데 왜 차이가 많이 나네? 경로 길이만 보면, 길이로 볼게요. 1015. 포켓도 정보 보면 1015랑 1009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절삭 길이. 근데 이거는 사이클 타임이 다르게 나오는데 길이는 봤으면 적사 조건이 똑같으면 같아야 되는데 그지? 왜 이렇게 나왔지? 절삭 조건을 다르게 했나? 4000에 1500에 600 윤곽도 4000에 아이고야 윤곽을 작게 했군요. 이송을 작게 했네요. 4000에 윤곽도 1500에 이렇게 바꿀게요. 절삭 조건을 맞췄습니다. 어쩐지 얘가 더 시간이 차이가 많이 걸려서 자 그리고 정보에서 보면 큰 시간 앞에랑 큰 차이가 없이 그래서 41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포켓이랑 똑같이 맞췄어요. 아예 윤곽이 절삭 조건이 피드가 좀 많이 작았어요. 그래서 차이가 아까 길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지금 41초인데요. 41.6이니까 41초인데 요거를 아까 지금 공구 유지해서 점프 안 하게끔 만들었어요. 자 근데 이제 다시 얘를 처음에 비교 대상에서 측면 가공해서 공구 유지를 해제할게요. 그러면 점프를 하게 됩니다. 재생성. 점프하는 거랑 점프 안 하는 거랑 시간 비교를 해 볼게요. 아까 41초에서 다시 경로 확인 들어가서 플레이 버튼 정보 볼게요. 지금은 40초. 큰 차이가 없어요. 자, 아까 처음에 이게 더 빠르네요. 1초 정도 점프를 하는 게 바로 가는 거나 점프 없이 가는 거나 점프해서 가는 거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요? 원래대로 피드 앞에 조건 이게 포켓 가공이랑 동일하게 맞춰놓은 상태에서 보니까 이게 더 1초 정도 약간 1초 정도 이렇게 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701로 옆으로 가는 것보다 점프해서 가는 게 대신 여기가 피드가 600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내려가는 피드를 1000으로 바꿔주면 또 이거보다 시간을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곽의 측면을 이용할 수도 있고 포켓의 열린 윤곽으로 가공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안쪽 넓히는 부분을. 자, 가공은 두 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할 건데요. 그래서 윤곽의 측면으로 가꾸고요. 포켓은 진도 나가기 전에 미리 봉고를 해서 얘는 안 지우고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기타 작업
아래쪽에 보면 어디 갔나? 아니다. 마우스 오른쪽 말고요. 포켓 가공에서 자, 상단에 보면 여기 아이콘 툴패스 표시 전환 아이콘 옆에 보면 그래서 포스트 전환 있는데 이걸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물결 모양이 없어집니다. 요거는 G코드 생성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이브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